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집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자신의 손으로 소중한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혼자 있을 때의 절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의 절제입니다. 공자라고 불리는 이 현자의 지혜를 통해 왜 진정한 친구일수록 집안 문제를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자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지금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의 지혜, 가까움의 역설, 잠시 멈추며 청중을 바라보고 제자 자로가 한 번 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충고하고 선하게 인도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오늘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경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 친밀감을 투명성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어도 결국 분리되듯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가족의 성역성.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것이 가족의 본질입니다. 가족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가족의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의 뿌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신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친구는 여러분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숨어 있어야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가족의 이야기도 각자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부 인간 본성의 이해. 호기심이라는 독. 제자 안회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의 집안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소인은 이익으로 깨닫는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를 들은 친구는 비록 겉으로는 동정을 표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우리 집은 저것보다는 낫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이 본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를 아는 순간 그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기억의 변질. 더 위험한 것은 기억의 변질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신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신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로 변합니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그 가족은 빚더미에 앉아 있어로 바뀝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인간 기억의 자연스러운 왜곡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해석과 감정을 섞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기억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은 왜곡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이동. 집안 문제를 공유하는 순간 관계에서 권력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모른다. 여러분이 약점을 드러낸 순간 상대방은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의 역학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그 후로 그 친구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금 더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형태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3부 관계 파괴의 메커니즘. 첫 번째, 균열 판단.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 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아본다. 하지만 가족 문제를 들은 친구는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 자리였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역시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만하다던 것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자신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관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균열 전파.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리라.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밀이 바다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지에 남아서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절대 비밀이라고 당부해도 인간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것이 타인의 불행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만 말하는 거야 라는 전제하에 또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사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가장 아픈 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도 내 집안 이야기를 알고 있네. 그때 느끼는 배신감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균열 무기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한때 동정심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인이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털어놓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너희 집안이 원래 그렇잖아.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집안 꼴이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4부 진정한 우정의 조건, 예의로서의 거리. 그렇다면 친구와는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예의 쓰임은 화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진정한 예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바로 상호 존중의 공간입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서 멀어지고 다시 추워서 가까이 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바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를요.
가족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안적 소통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짐을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히 하며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라. 구체적인 가족사를 말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고민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힘들어. 대신 요즘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워. 대신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셔. 대신 가족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계셔서 걱정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족사는 알지 못합니다. 동정과 지지는 받으면서도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기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집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알게 되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려워집니다. 친구가 집안 문제를 말하려 할 때는 정중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하지만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줘. 집안일은 복잡할 테니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5부 현실의 사례들. 사례 1. 20년 우정의 종말. 실제로 20년간 친구였던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정희에게 어머니의 치매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폭언을 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정희가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민수를 볼 때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민수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동기를 관찰하고 마음 편해하는 것을 살펴보라. 정희는 민수의 모든 행동을 집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조금만 예민해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피곤해 보이면 집에서 돌봄 때문에 지쳤구나라고 단정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한계인으로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의 딸로만 인식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년 우정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2. 직장에서의 배신. 직장 동료이자 친한 친구였던 철수와 영호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는 영호에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군자는 음식에서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에서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 영호는 인사팀에, 철수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일에 집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슬쩍 흘렸습니다. 물론 철수를 해치려는 악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철수는 왜 승진에서 밀렸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친구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례 3.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족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은 온라인에서도 가족 문제를 공유합니다. 엄마랑 또 싸웠다. 아빠가 이해를 못 해주신다. 일에는 민첩하되 말에는 신중하라.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봅니다. 미래의 연인, 직장 상사,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까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있을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올린 글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6부 지혜로운 관계의 설계. 단계적 신뢰 구축.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관계도 학습입니다.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1단계 개인적 취향과 관심사 공유. 좋아하는 음식, 취미, 여행지 등. 2단계 가치관과 철학적 이야기. 인생에 대한 생각, 꿈과 목. 3단계 개인적 고민과 감정 가족사 제외. 직장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 고민. 4단계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가족 이야기는 어떤 단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생활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성숙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의 표현. 친구가 집안 문제를 묻거나 말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손하되 예의가 없으면 수고로우니라.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경계를 표현하세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복잡해서. 대신 요즘 내가 어떤 기분인지 말해줄게. 집안일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내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는 주의야. 다른 걸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계 설정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지받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의 지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구체적인 문제가 아닌 감정적 지지를 요청하세요. 요즘 가족 일로 마음이 힘들어.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집안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기분 전환이 필요해. 같이 영화 볼래? 힘든 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어.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친구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도 가족의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요청을 받은 친구는 더 특별함을 느낍니다. 내가 세세한 걸 몰라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7부 가족의 품격 지키기. 가족의 명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행실을 본다. 가족의 명예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는 순간 가족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했을 때 내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예의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명예를 지키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 깨끗한 이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족, 내 해결의 지혜. 가족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집안이 가지런해진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외부의 개입이나 조언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역사와 맥락을 모르는 사람의 조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선의로 조언을 해주지만 그들은 여러분 가족의 수십 년 역사를 모릅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얽힘과 관계의 미묘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조언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냥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같은 조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대신 가족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 전문 상담사의 도움, 또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인내를 선택하세요. 침묵의 힘.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가족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관계에 대한 존중이며 자신에 대한 보호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현대 사회는 투명성과 소통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투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불투명해야 아름답습니다. 마치 안개 낀 산이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처럼요. 팔부대안과 실천 방법, 전문가의 도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가족 상담사, 심리치료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종교인. 이들은 직업적 윤리와 비밀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생활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밀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위험도 없습니다. 일기와 기록,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것을 되새기면서 새것을 안다. 일기나 개인적 기록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글로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운동과 명상,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다. 달리기, 등산, 수영.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자의 마지막 당부, 진정한 친구의 정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유익한 친구가 새짓고 해로운 친구가 새짓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사를 모르면서도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사에 대해 묻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며 각자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덕이 있는 자는 산을 좋아한다. 물은 흘러가지만 산은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산처럼 여러분 안에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비밀을 지킬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존엄성, 자신의 정체성, 친구와의 건강한 관계,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집안 문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고 가족을 지키는 길이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군자는 시작을 신중히 한다. 모든 말의 시작을 신중히 하세요.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후회를 남기지 않지만
성급한 말은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